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영어 교육도시 2단계 개발 사업이 곧자왈에 추진되면서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이번 주에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특권층을 위한 제주판 스카이캐슬이라고 불리는 국제학교를 늘리는 게 맞는지 영어 교육도시를 둘러싼 근본적인 논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영어 교육 도시에 지금까지 들어선 국제학교는 모두 4군데. JDC는 1단계 부지에 국제학교 3군데를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단계 부지에도 제주도가 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도 학교를 유치하려면 구체적인 용지를 놓고 협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고, 그리고 영어 교육 전체적 완성을 위해서는 지금 2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적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학교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도 교육청은 학교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기 유학 열풍이 꺾이면서 유학생이 10여 년 전에 3분의 1로 줄어든 데다 저출산으로 학생 숫자도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교육 도시 내의 학교 부지 3개를 지속적으로 학교 부지로 남겨둬야 될 건가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벌써 10여 년 전에 있었던 통제와 사회문화적 환경을 그대로 지금도 가져가는 게 맞느냐. 특히 JDC나 교육청이 설립한 기존 국제학교들과는 달리 앞으로는 민간 자본이 학교를 운영할 예정이어서 교육의 영리화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제2의 영리병은 논란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공교육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 과실송금 논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게 전국적인 갈등 사안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1년에 학비가 5천만 원이 넘는 특권층을 위한 귀족 학교인데다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개발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이어지는 상황. 결국 영어 교육 도시가 왜 필요한지, 누구를 위한 학교인지 JDC가 도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2단계 사업 추진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공개 연속 토론회가 열립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2일부터 매주 한 번씩 4차례에 걸쳐 국토부와 비상도민회의가 2명씩 참여하는 2공항 쟁점 해소 연속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공항 인프라 확장 필요성과 기존 공항 활용 가능성, 입지 선정 타당성 등 3가지 쟁점별 토론과 종합 토론 순서로 진행됩니다. 제11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1일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앞두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이 후반기 의장 추천자를 뽑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의장 후보는 4선의 좌남수 의원과 3선의 김용공 의원, 의장 후보 자격과 선출 방식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고 한 차례 정회하는 진통 끝에 좌남수 의원을 의장으로 추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 의회 또 도민들께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또 신임 원내대표에는 김의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나머지 원구성도 관심입니다. 여야가 나눠야 하는 자리는 부의장 2명과 교육위원회를 뺀 나머지 6개 상임위원장. 민주당은 의석 비례의 원칙에 따라 부의장 한 자리를 통합당에 내주겠다는 입장. 또 내부의 과열 경쟁과 불협 화음을 막기 위해 신임 의장을 중심으로 원구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장 내정자와 신임 원내대표 그리고 우리 지난번 전반기 의회를 이끌었던 의회 운영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미통당과의 얘기도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고. 반면 통합당은 어느 정도 의회 내부의 힘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며 전반기처럼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권력은 나누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장님 뜻대로 그걸 함께 나누고 공평한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의회는 다음 달 1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할 예정인데 그 사이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을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입니다. 안 예정자는 음주 사고와 회전문 인사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한 차례 검증을 거친 탓에 청문회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삼선 도의원을 거쳐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 1998년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 전력은 2017년 제주도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됐지만 제19 감싸기 비판을 받으며 청문회를 무사 통과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이 지금 예정자를 변호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건에 비해 가지고 형이 너무 세다. 정무부지사 사퇴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제주시장 후보자로 임명하는 원희룡 지사의 측근 회전문 인사와 통합진보당에서 민주노동당과 무소속을 거쳐 원도정 정무부지사를 지내는 등 철새 정치인 이미지는 이번 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폭넓은 인재를 기용해야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회전문식 인사를 이렇게 단행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3년 만에 다시 청문회장에서는 안동우 예정자에 대해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도 이미 도덕성 검증은 이루어졌다고 보는 상황. 각종 의혹이 제기된 서귀포 시장 예정자에 대한 검증 준비로 안 예정자 청문회는 상대적으로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무부지사 재직 시에도 의회와 행정 간의 소통을 완만하게 하면서 또 우리 도민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우리 이번 의원들 간에 좋은 평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문특위는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검증에 더 집중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면서 안 예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철저한 검증보다는 3년 전처럼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의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도 서울본부가 공무원 신규 채용에 나서 원희룡 지사의 대권 도전을 위한 조직 만들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서울본부는 최근 4급 국회 협력직과 대외 협력직 등 5명을 임기제 개방형 직위로 모집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서울본부는 이번 신규 채용은 원 지사의 대권 횡보와는 관련이 없으며 이달 초 직원 4명이 사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6.25 당시 제주에는 많은 피난민과 함께 예술인들도 몸을 피해 예술의 꽃을 피웠는데요. 가족과 함께 서귀포로 피난해 작품 활동을 이어간 화가 이중섭의 미공개 작품과 자료들이 6.25 7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전시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커다란 복숭아를 사이에 두고 사이좋게 놀고 있는 두 아이. 이중섭이 편지지에 그린 두 아들의 모습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림과 함께 쓴 친필 편지에는 가난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간 아내와 두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중섭이 남긴 편지와 40여 점 가운데 이중섭이 즐겨 다룬 소재가 한 점에 담긴 이 작품은 서귀포시가 개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했습니다. 아들들에게 쓴 편지들을 보니까 또 이렇게 가족에 대한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조금 더 이중섭을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중섭이 사망한 지 닷새 만에 김광균 시인이 일본에 있는 이중섭의 가족에게 보낸 전보입니다. 이중섭이 사망에 화장했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글이 영문으로 적힌 전보는 유적으로부터 직접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대중에 처음 공개된 이중섭의 작품과 자료는 10점. 일사 후퇴 당시 원산에서 부산을 거쳐 제주 서귀포에서 피난 생활을 한 뒤 가족과 헤어지고 사망하기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이중섭의 행적을 보다 명확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들은 보면은 지금까지 불명확했던 그런 사실들을, 이중섭 관련 사실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화가 이중섭의 작품과 생애 관련 자료를 만날 수 있는 이중섭 신소장품전은 내년 1월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시된 초중고교 원격 수업에 대한 효과 조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에서 실시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수업 관심과 몰입도의 저하였고, 원격 수업이 확대될 경우 학습 결손과 교육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포 MBC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교사들에게 원격 수업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습니다. 교사들은 수업 부담이 증가했고 자신들의 역량이 다소 부족했으며 학력 격차가 심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원격 수업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활용과 공유를 꼽았지만 학생들의 관심과 몰입도 저하를 가장 큰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원격 수업을 확대할 경우 학습 결손과 교육 격차 심화, 교원들의 업무 과중과 수업권 침해를 가장 우려했습니다. 학력 격차 해소 방안으로 담임 교사의 학습 부진 지도 시간 확보와 개별 맞춤형 인공지능 개인 지도교사 제공을 들었습니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별로 원격 수업 학력 격차 해소 방안도 달랐습니다. 도시 지역은 개별 맞춤형 인공지능 개인 교사 제공을, 읍면 지역과 도서 지역은 교사 학습 부진 지도 시간 확보를 각각 꼽았습니다. 교사들은 원격 수업을 위해 우선 구축돼야 할 인프라로 가정에서는 태블릿 PC 구비, 학교에서는 노트북 보급을 들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접속 지연과 오류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했습니다. 전남형 원격 플랫폼, 이것들을 앞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할 거고요. 그리고 교육청에 원격 수업 전담팀들을 구성해서 학교를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조사는 전남교육청과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 4,537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교원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등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파란 하늘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예상돼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모레 새벽까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일 아침부터 장맛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비양을 보시면 모레 새벽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앞으로 잦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장마 기간인 만큼 비 피해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가 22도, 서부와 동부가 21도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남부가 27도, 동부 26도, 서부 25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겠고 현재 기온 2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안개가 짙게 낄 걸로 보여서 안전사고에는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조 원 규모의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자본검증위원회를 가동시킨 것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박영조 전 JCC 회장이 제주도가 법령에 근거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운영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며 원희룡 지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박 전 회장과 제주도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정부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제주도는 정부가 제공하는 표준주택 공시 가격에 오류가 있어 도내 만여 가구의 개별 주택 가격이 토지 가격인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자체가 공시지가를 매길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 탈락자 현황을 조사하고 피해 구제 제도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 인구가 2개월 연속 순유입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제주 전입 인구는 7,500여 명에 전출 인구는 7,300여 명으로 160명이 순유입됐습니다. 제주 인구 이동은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연속 전출 인구가 많았지만 지난 4월 순유입 증가로 반전돼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올해 도민체육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제주도 체육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됐던 제54회 도민체육대회를 이사회 결정으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에 개최할 예정이던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